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산에서는 2월 19일 일요일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적인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부터 드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시죠? 내일입니다. 내일 부산에서 부산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2시부터 제가 저자 사인회를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일일이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갖고 3시부터 본격적인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내일이죠. 2월 19일 일요일 부산 다이아몬드 호텔 5층 대연회장. 부산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또 인근의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영남권 도민 여러분, 또 제주도에 계시는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많은 참석 성황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창중 시국 토크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입니다. 26일 일요일 역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3층, 캐피탈 호텔 3층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탄핵 세력의 광난극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을 끝끝내 구속시키고야만은 대한민국 박영수 특검의 무소불위 아나무인의 권력 남용을 고발하면서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래? 이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래라고 흔들어대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고사 지내는 탄핵 세력의 광난극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 합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참결에 아내가 뒤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깨어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뒤적이는 그 불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시계를 보니까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스마트폰을 뒤적이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워싱턴의 악몽, 그 악몽 기간에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저를 난도질하고 생매장했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솔직히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가족에게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또 이상한 기사, 참 이상한 날조 기사, 그 악랄한 기사가 나왔나 혼자 순간 걱정을 왜 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아내를 향해 가지고 제가 왜 깨어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 이야기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네요라고 참 근심이 잔뜩 배어 있는 목소리로 저에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지.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던 그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이재용의 구속 사실을 듣고서는 진짜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어둠 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라가, 대한민국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어둠 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의 특검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구나.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양아치 야당, 새누리당 깨부수고 도망가서 만든 바른정당의 도망병들, 배신자들, 친북, 종북, 반미 세력, 그것들도 모자라서 박영수 특검은 대한민국을 뭐 해머 같은 거, 이른바 한마라는 거 있죠. 그 정도도 아니라 그냥 포크레인으로 기둥들을 찍어내리고 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래? 이래도 언론과 장단을 맞추면서 합창하고 있는 저놈의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참 고발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 박영수 특검, 여러분 이를 어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박영수 특검을 타도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 다시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라의 운명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의 6.25 이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을 저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25 이후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치명적인 물질적, 정신적 타격을 입힌 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앙, 내셔널 디제스터, 국가적 재앙이, 국가적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셔널 카타스트로피, 내셔널 디제스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집권하자마자 나라의 모든 것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버리겠다는 이른바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절단냈던 시절, 저 윤창중은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김영삼 정권, YS 정권의 종잡을 수 없는 국가 허물기에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항하는 글들을 썼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딱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 국가적 참변이 닥쳐올 것이라는 그 불길한 예감, 그 불길했던 예감을 다시 요즘 저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적인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오늘 솔직히 저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총궐기와 여러분의 분발, 여러분의 각성을 거듭 호소하려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병을 고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 주류 세력,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향해 기득권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기득권이라는 그 낙인을 찍어가지고 낙인을 꽝꽝 찍어가지고 구속을 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을 거침없이 해나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간적 품성과 그 어떤 생활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제가 김영삼의 상도동을 출입한 기자로서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100% 저는 부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주류 세력을 향해 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구속시키고 쇠고랑을 채우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나갔던 수많은 기업인 군 장성, 전직 고위 관리, 정치인들을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인민 재판하고 마녀 사냥을 거침없이 해나가는 한국판 문화혁명을 방불케 했던 시절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초반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역사 바로 세우기. 김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오만의 극치, 그 무소불위의 극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5년 임기면은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될 그 운명의 대통령,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터무니없는 좌파식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허무는 반대한민국 국가 해체 작업을 질풍노도처럼 밀고 나왔던 시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 참혹했던 한국판 문화혁명의 시절을 여러분은 공부해야 합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각성해야 됩니다.
철없는 대한민국 언론은 YS 정권을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름의 국가 해체 작업을 마구잡이로 그냥 뒷받침하고 함께 열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는 70%, 80%,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90%를 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 모든 분야는 철저히 해체되면서 국가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IMF 사태가 하루아침에 덮쳐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도가 저 윤창중 청와대 출입기자의 기억으로는 95%가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 이른바 국민정서라는 것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 것인가를 호소하는 저 윤창중의 그 논리적 배경,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물경 95%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 IMF라는 국가적 참사, 6.25 전쟁 이후 제2의 6.25라고 할 수 있는 IMF 사태, 그 끔찍한 IMF 사태가 전혀 예상 없이, 전혀 예고 없이 닥쳐왔지만 32년 만에 문민 정권이 탄생했다라는 그 허튼 미명에 사로잡혀 나라가 위기 속으로 곤두박질 쳤던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저 윤창중은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왜 그 기억이 떠오를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어찌하여 이런 국가적 참사를 불러오게 됐는가? YS가 평생 함께 했던 바로 민주화 세력, 그 민주화 세력 안에 친북, 종북, 반미 성향의 반대한민국 세력이 포함돼 왔었고, 이들이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미명 속에 혼재해 있던 그 친북, 종북, 반미 성향의 반대한민국 세력이 포함돼 있었고, 그들이 김영삼 집권과 함께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가 권력의 핵심 세력으로 청와대 수석을 포함해가지고 그 반대한민국적 세력, 그 세력이 권력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를 해체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혼재되어 있는, 다시 말해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위장해 있던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김영삼 집권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계기를 갖게 된 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그 전에 노태우 정권까지는 친북, 종북, 반미 사건에 개입되어서 국가보안법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청와대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의 중추적인 자리, 그 요직에 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의 친북, 종북, 반미 이 좌익 세력이 본격적으로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게 된 그 계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통틀어 볼 때 김영삼 대통령은 이들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을 민주화 세력이란 미명 아래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에 참여시키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지금 광화문 촛불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총 출동된 것을 저는 거의 직관이라 할 만큼 그 배후 세력에 그러한 좌익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총 출동된 것을 보는 저는 거의 직관이라 할 만큼 김영삼 정권 때 변화와 개혁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망치게 만들었던 그 위장 세력의 실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탄핵 세력은 대한민국 언론, 정권 장악을 노리는 야당,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도망친 그 도망병 배신자 세력, 여기에 친북, 종북, 반미 노조를 포함한 대한민국 좌익 세력이 총 출동한 가운데 여기에 박영수 특검이 가세하고 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반드시 관철시키고,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권좌에서 물러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쇠고랑을 차고 구치소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작심했다고 봐야 합니다. 저놈의 박영수 특검의 목표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인용하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물러나고 나오는 순간 청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체포조에 의해서 쇠고랑을 채워서 서울 구치소로 이송하고야 말겠다는 그 촛불 광란 세력의 그 목표와 똑같아.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광화문 촛불 시위 세력의 손에 들어있는 박근혜 탄핵, 박근혜 구속, 이재용 구속, 삼성 해체와 같은 구호를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한국판 문화혁명이고 좌익 혁명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볼셰비키 붉은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막아야 할 대한민국 언론이 철저히 이들 세력에 부역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마침내 구속시킨 그 배경은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부각시켜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인용하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말하지만 물러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단단히 마련한 그 구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장면이다.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를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속이라는 문제,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사실상 총수를 구속시키는 그 구속 영장을 2차례에 걸쳐 신청해서 구속시키고야 말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집단이 재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벌에 대한 악감정,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재벌에 대한 못된 인식이 대한민국만큼 팽배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보든 대한민국만큼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한 이 악감정,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이 악감정이 대한민국만큼 팽배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 기업이 이 정도로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참 기적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라는 그럴듯한 재벌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악감정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편법 상속 증여라든가 또는 뇌물죄 또는 공금 횡령과 같은 그러한 죄목을 씌워가지고 쇠고랑을 채우면 재벌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환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재벌 중에서 어떤 재벌이든 이 제목에서 자유로운 재벌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국민적 환호에 눈이 먼 박영수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왜 수사기간을 연장하자고 할까요? 삼성에 이어서 롯데, SK, CJ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쇠고랑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재벌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다. 이런 제목으로 줄줄이 쇠고랑을 채우려 하고 있다. 만약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절대 박영수 특검과 촛불 광란 세력, 탄핵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좌익의 운동 수법을 빌려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모든 세력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패대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뒤집어 갈아엎고 마침내 국민의 뜨거운 환호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러한 환호를 받으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지만 그런 국가 허물기와 정치적 보복들은 IMF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참사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부메랑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직감이 이번 사태 초반부터 강하게 본능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외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칼럼을 통해서 보수 우파 논객, 보수 우파 학자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탄핵을 외칠 때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양아치, 정치 세력, 친북, 종북, 반미 세력, 여기에 박영수 특검까지 합류해 선동해 나가고 있는 박근혜 탄핵 사태를 여기에서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IMF 사태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참변이 닥쳐올 것이고 급기야 국가 존망을 판가름할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이 국가적 혼란이 최순실 사건이 터져 나오기 훨씬 전부터 따져보면 6개월도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사사건건 그 문제를 갖고 박근혜 정권을 흔들기 시작한 그 흔들었던 기간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올 스톱된 듯한 그러한 정체와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 벌써 6개월도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건재할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록을 뒤져봐도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국가적 참변, 국가적 재앙이 벼락처럼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총궐기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저 세력은 나라가 망하면 언제 그랬냐고 시침이 떼고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세력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총궐기로 바로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국가적 참사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적인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여전히 사실 보도에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캐나다, 남미, 중남미, 유럽 가릴 것 없이 엄청난 숫자의 태극기 교민들이 지금 총궐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언론은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촛불 세력이 촛불 서너 개, 촛불 대여섯 개를 들고 시위를 할 때에는 마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720만 교민들이 몽땅 들고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대서특필했던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LA, 휴스턴, 시카고 할 것 없이 캐나다, 토론토, 전 세계, 영국, 프랑스, 독일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애국적인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당장 저놈의 박영수 특검을 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도록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입니다. 2월 19일 부산에서 부산 다이아몬드 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오후 2시부터 여러분과의 사진 촬영, 기념사진 촬영과 사인회 그리고 본격적인 토크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다음 일요일이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3층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시국 토크쇼 일정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적인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윤창중 칼럼 세상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산에서는 2월 19일 일요일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